물체가 만든 모든 알자의 힘이야. 그래서 알자의 힘이 작용하는 만큼 물체는 그 방향으로 변하는데 알자의 힘이 0일 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알자의 힘이 0인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두 힘으로 힘의 평형을 만들 수도 있고 세 힘의 힘의 평형이 될 수도 있고 네 힘으로만 평형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두 힘으로 힘의 평형을 만들려면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이 썩을 년들이 자, 세 힘이 평형을 유지할 때 죽여버려! 윤서가 있습니다. 자, 세 힘이 힘의 평형을 만들 때요. 이렇게 내가 잡아당겼는데 이 상태로 정지야. 힘의 평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물체는요. 중력하고 장력하고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합력이 0이야. 그랬을 때 세 힘이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의 힘을 잡아. 두 힘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해. 아까 배운 대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이 합력이겠지. 그 합력이요.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힘과 크기는 뭐고 같고 방향은 뭐여야 돼? 반대 방향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F라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대각선이라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일 때는요. 그 중에서 어떤 힘이든 두 개의 힘의 합력을 구하면 그 힘이 나머지 힘과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만들어져. 되겠어? 근데 꼬매나 이제부터 봐. 이렇게 작용하면 이물체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도 중력이 크게랑 같아. 맞아? 이것도 mg지. 그랬을 때 내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을 때 이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그랬을 때요. 우리 삼각형법 보면요. 이 중력하고 장력의 합력이 요거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보면 이 각도가 몇 도야? 90도야. 요 각도가 90도니까. 맞아? 그렇다고 칠게. 그랬을 때요. 요 크기는 t고요. 요 크기는 mg거든요. 그러면 요 크기를 mg로 표현하면 이건 얼마일까?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는 t, 이건 mg, 이거 90도, 요 각도가 세타. 요 크기를 얼마라고 하면 되겠니? mg를 이용해서 표현해봐. mg 아니야. 이거 밑변이고 높이거든. 밑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탄젠트야. 알겠어? 이게 뭘까 이게? 이걸로 표현해봐. 이 길이는 mg, 탄젠트, 세타 값이야. 되겠어? 이 각도가 만약에 30도라고 쳐봐. mg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아니야? 네. 얼마 배? 루트 3분의 1. 맞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 mg의 크기. 맞니? 요거를 mg로 표현하면 얼마냐? 코사인 세타분의 mg야.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mg야. 그러면 이게 30도니까 코사인 30도가 얼마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 mg의 크기가 얘라고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힘의 합력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딘가에 쓸모가 있어야죠. 아니면 배울 이유가 없죠. 지금 너네는 나한테 4페이지 하고요. 5페이지에 탄성력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 7페이지에 이그젠플 1, 2 나와 있어요. 답 찾아.
됐어? 네? 1번 답 뭐야? 5번이야. 그래서 자동차가 충돌할 때 큰 힘을 받아 찌그러진다. 찌그러지는 건 모양 바뀌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힘의 효과가 맞아. 알겠니? 근데 1번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건 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2번의 답이 뭐야? 2번의 1번은 네, 모양만 바뀐 거예요. 변형. 2번은요? 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뀐 거예요. 3번은요? 운동 상태만 바뀐 겁니다. 납득하세요? 그런 단어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넘겨. 이그젠플 3. 몇 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1번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게요. 5N의 힘을 줬을 때 5cm 늘어나니까 1cm 늘어나면 1N의 힘을 줍니다. 맞습니까? 탄성계수 얼마입니까? 왜 빨리? 탄성계수. 탄성계수 구할 때요. 늘어난 길이를 얼마로 한다? 1m당 늘어난 힘의 크기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 야, 그 새끼요. 1N의 힘을 주면 얼마 늘어난다고요? 1cm. 그럼 이게 탄성계수 얼마야? 몇 미터 늘어날 때 필요하니? 1m. 1m는 몇 cm예요? 100cm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100cm 늘어나기 위해서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니? 100배야. 그러니까 얼마야? 100 뉴턴 퍼 미터예요가 이게 탄성계수라고. 맞습니다. 어디서 0.01이야 이 시비랑 방태 같은 새끼야. 알지? 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한테 배운 게 11페이지예요. 힘의 합성과 평형. 맞아. 합력이라는 단어 나왔지만 요즘에는 합력이라는 단어보다 알짜임이라는 단어 더 많이 써. 같은 말이야.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넘겨.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과하는 방법들 보여주고 있어요. 힘의 평형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두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13페이지에 이그젠플 10. 됐죠? 1번. 말해. 오른쪽으로 얼마? 80뉴턴. 2번. 오른쪽으로 얼마? 20뉴턴. 되겠니? 서영아, 돼? 넘겨. 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두 번째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들 해결하러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만 빠른 속도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거기에 있는 1번부터요. 12번까지 6분 줄게. 6분이요. 남기고 싶어. 1번이 답이에요. 쌤 마찰력도 풀어요? 응? 마찰력도 풀어요? 4번이랑 3번이랑 4번하고 몇 번이 맞춰야 되냐? 3번 같은 네, 여기 있는 건 다 풀어도 돼요. 이 중에서 중등 내용 요약본을 못 받은 사람, 과학 중등 내용 요약본 못 받은 사람 1명. 나머지는 다 받았어. 얘네도 받았어. 왜 어딘가요?
7번에 구하라는 분동의 질량이 이 분동도 달에서 쟀을 때 질량으로 아니 달에서 쟀을 때 이렇게 구해야 된다. 몇 번? 7번이 7번에 달에서 쟀을 때냐고? 네, 분동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해서 네. 그쵸. 자, 빨리 마무리 1분 줄게요. 다른 사람들은 넘겨서 21번까지.
시간 모자란 사람. 1분 안에 마무리. 21번 가죠. 했어. 자, 빨리 마무리. 21번 네, 21번까지. 자, 다른 사람들은 맨 뒤에 가만히 있어. 책자가. 했어요. 틀린 것 좀 보시고 질문해야 되는 거 확인하세요. 틀린 답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답이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되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7번 보시면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오렌지를 윗접시 저울에 윗접시 저울은 모재는 저울이에요. 우리는 질량하고 무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윗접시 저울은 모재는 저울인가요? 질량되는 저울이에요. 무게는 모르죠. 용수철 저울 모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윗접시 저울은 질량되는 저울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무게는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렇죠?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하다못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재나 질량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접시 저울에다가 질량이 0.6kg인 분동과 평형을 이루게 하면 이걸 달에 가도 똑같이 0.6kg라서 평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넘길게요. 자, 13번부터 21번까지 질문해 주세요. 13번, 13번 또요. 돼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게 19번인 거 느낌이 옵니까? 네.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나무 토막에 고무줄을 연결한 후에 고무줄을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합니다.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했기 때문에 작용한 힘의 크기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힘을 주는 높이, 작용점만 달라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가지만 나 같은 경우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을 주는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힘의 크기와 방향은 같지만 힘을 주는 높이,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요. 19번에 5번 보시면 물체가 올라갈수록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보다 작아지면 들어올릴 수 있냐니 없죠. 합력은 물체의 무게와 똑같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의 크기를 점점 크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대략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빠진 것들은 이제 8페이지부터입니다. 알겠어요? 8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빠진 것들은 선생님이랑 해결하시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힘이 뭐야? 힘이 뭐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됐어? 자, 힘의 3요소. 작용점, 방향, 크기.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힘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몇 개 배웠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마찰력, 부력, 탄성력, 중력. 이거 4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력과 자기력 배워서 총 합쳐서 6개의 힘을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맞아.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힘은 6가지의 힘이 있는데 이 6가지의 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용.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나도 되겠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신서중학교 아이들한테 엄청 물어봐서 당락을 결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써주신 코멘트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신서중학교는 1학년 선생님들이 마찰력, 탄성력, 부력, 중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힘들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류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분류를 제대로 하고 절반은 못해서 당락이 결정이 됐어요. 1차에서. 그러니까 생기부의 코멘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자기 학교 생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6가지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 6가지의 힘도 다 힘이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뭐냐에 따라
6가지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질량 때문에 생기는 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럽니까? 중력, 만유력.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작용하는 힘? 전기력.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에 의해서 생기는 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6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 6가지의 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면접에서는 일어나 빨리 정찰. 자, 면접에서는 이러한 힘들을 분류하는 걸 물어봅니다. 되겠어? 자, 이 6가지의 힘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우리는 6가지의 힘을 배웠는데 그 6가지의 힘을 우리가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뭐냐? 사실은 중학교 책에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걔네들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힘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유일한 기준입니다. 힘은 접촉되어 있을 때 작용하냐 아니면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냐 이거예요. 자, 접촉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 반드시 접촉할 때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됐어. 자,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나름 생각해 보세요.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 6개 중에 몇 개 있을까요? 마찰력이랑 몇 개 있을까요? 대충 3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결과는 세워보자. 마찰력, 중력 아니면 돼요? 자기력. 자, 말해보세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마찰력. 물체와 바닥은 접촉되어 있어야만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또 부력이요. 물체가 물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 물과 접촉되어 있어야만 작용하죠. 또요. 탄성력이요. 용수철을 잡아당겨야만 탄성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그러지 않고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3가지가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3가지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중력, 전기력, 자기력입니다. 이렇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중력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하를 띠고 있는 두 물질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기력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셋 나눌 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힘은 4개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작년에 세종에서 물어본 문제가 뭐냐면 저 4가지 힘을 3개 하나와 2개 2개로 나누고 기준을 설명해라. 2개 2개요? 이거예요. 그 중에서 3개 하나로 나누는 기준은 이제 알겠죠? 네. 접촉해야만 작용하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냐에 따라서 중력을 뺀 나머지 힘으로 나누니까 3개와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개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애들이 무너졌어요. 네? 중력에 대해서 일을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냐? 간단하게 2글자 3글자로 나누면 뭘까요? 중력이 있어야지 저도 뭔가 반응을 먼저 안 줘도 자연스럽게 중력이 있어야 작용하는 힘인데 맞아요. 마찰력 또 부력 그럼 중력 그럼 3개 하면 그럼 그런 기준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력이 있을 때 작용하는 힘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굳이 접촉해야 작용해요 떨어져야 작용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기준만 정확하다 가능해요. 근데 2개로 나눠보죠. 힘을 줘야지 저도 힘을 주어야 작용한다? 탄성력이나 마찰력 힘을 줘야지 부력이랑 중력은 뭔가 따로 저희 인간이 영향을 안 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고 마찰력이나 탄성력은 이제 뭐 뭔가를 밀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해야지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아닌가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죠? 내력에 의해서 생겨요. 외력이 없어도 작용합니다. 맞을 자, 일단 존재. 저거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또 중학교 3학년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멋진 말로 보존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는 보존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비보존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힘을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뭡니까? 충격. 그래서 중력받고 떨어지는 물체도요. 자연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아세요? 됐죠? 네.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입니다. 또 탄성력도 그렇습니다. 아까 배웠죠?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어도요. 마찰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이랬잖아요. 아 그럼 됐어?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는? 마찰력과 부력은?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마찰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죠. 부력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 변화합니다.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까지 넣어봐. 얘네들까지 넣어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뭘까요? 이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됐어? 중력만 작용하던 탄성력만 작용하던 중력과 탄성력이 같이 작용하던 아니면 거기에 하다못해 전기력까지 작용하던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야. 근데 그걸 뺀 나머지요. 마찰력이라든가 자기력이라든가 부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됐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과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저 네 가지만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두 가지, 변화시키는 힘 두 가지. 그래서 2대2로 나눈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분리시켜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있어요. 요거요. 이 세 가지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저 세 가지 힘을 또 2대1로 나눠보세요. 네. 저 세 개의 힘을 2대1로 또 나눠보세요. 보존력과 비보존력. 맞아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네요. 또 다른 기준으로. 두 글자 세 개. 그러게. 저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전기력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전기력, 자기력은 저희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먼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 힘이죠. 반대 극일 땐 당기고 같은 극일 땐 서로 밀어내잖아요.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 힘이고요. 중력은요? 인력만 작용하는 힘. 중력은 당기는 힘만이지 미는 힘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얘는 뭐야를 묻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분류해봐라는 걸 묻습니다. 특히 화학은요. 중학교 1, 2, 3학년 자체가 물질의 분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류죠. 고체, 질체. 중학교 2학년 때는 뭡니까?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중학교 3학년은 뭘까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분류합니다. 교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류.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작은 틀에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 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큰 틀에서도 이해하시고 작은 틀에서도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들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분류 기준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면접입니다. 또 자기력은 왜 정확히 비교적 아, 자기력은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전자기 운동. 자석을 넣다 뺐다 할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의 효과를 갖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역학조약을 좀 감소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은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힘들을 한번 분류해보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다. 그래서 그걸 확장시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개념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힘들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 그래서 보존력, 비보존력. 그리고 인력과 청력이 동시 작용하냐, 아니면 인력만 작용하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힘들을 다양하게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분류하는 것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면접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힘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 기준들을 예쁘게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힘들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각각의 힘.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 가장 대표적으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 탄성력이라는 걸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뭐라고? 설명해봐. 물체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탄성력을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 F.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어. 늘어난 길이가 X야. 용수철 상수가 K야. 탄성력 어떻게 했어? F는 얘 이렇게 잡아당길 탄성력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왼쪽이죠. 물체가 늘어난 것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우리 반대 방향을 물리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뭐로 표현해요? 마이너스. 그래서 늘어난 것과 반대 방향. 늘어난 게 오른쪽으로 10cm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탄성력을 구하는 식 F는 마이너스 KX. 방향이 반대야. 늘어난 것과. 알겠습니까? 물체가 변형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탄성력이라는 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훅입니다. 훅.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 훅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훅의 법칙.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변형된 것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작용하고요. 용철 누르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꼬맹아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 자, 탄성력에서요. 어떤 용수철한테 내가 10N의 물체를 매다니까 이 용수철이 10cm 늘어난다고 치자. 이제부터 사고입니다. 계산 뭐 필요 없어. 이 용수철을요.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서 똑같은 물체를 매답니다. 10N짜리. 늘어난 길이가 얼마일까요? 똑같이 10N짜리를 매답니다. 늘어난 길이가 얼마일까요? 절반을 그 기준에 어떤 거안 잘랐으니까 반만큼이나 K값은 여기서 10cm는 어디가 늘어납니까? 기존에 있던 길이에서 그 추가로 그 늘어난 길이를 빼는 게 10cm. 우리가 10cm 늘어났어요. 뭐 용수철 어디가 늘어납니까? 그 기존 길이에서 추가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cm, 여기만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 돼요? 실제로요. 용수철이요. 10N짜리를 매달면 모든 용수철의 부위마다 다 얼마의 10N의 힘이 담겨 있어요. 모든 부위에
바뀌어져. 그래서 여기에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난 것들을 다 더하니까 얼마라는 거야? 10cm라는 거야. 맞아? 그 얘기야. 근데 용수줄을 반으로 자르면 고생. 그대로 10N을 매다니까 여기에도 아까처럼 10N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랬을 때 얘가 늘어날 수 있는 마디의 개수는 얘보다 뭐합니까? 절반으로 줄죠.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5cm. 알겠어요? 근데 우리 탄성력 구하는 식이 뭐죠? F는 K, X죠. 첫 번째 1번의 경우도요. 10N의 힘을 주니까 얘가 10cm 늘어나는 탄성 개수를 갖는 거야. 맞죠? 자, 두 번째 경우도요. 똑같이 10N의 힘을 줘요. 맞아요? 근데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5cm죠. 탄성 개수 어떻게 됐을까요? 2배 커져야죠. 그러니까 얘 탄성 개수가 K였으면 얘 탄성 개수를 반으로 자르는 순간 얼마가 되니? 2K가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은 용수철이면 그 새끼를 잡아당기던 자르던 뭔 짓을 하더라도 KX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반으로 줄면 탄성 개수는 2배가 늘어나야 같은 값을 갖죠. 이해해? 이해해? 자, 꼬매나. 이 용수철 똑같은 걸 하나 더 달. 그래서 10N을 매달아. 늘어난 길이 어떻게 되겠니? 늘어나는 길이 얼마겠니? 60이죠. 마디 개수가 2배 늘어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늘어난 길이가 2배 커졌어. EX야. 탄성 개수 어떻게 되니? 2분의 1 K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하겠어. 용수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됐죠? 응용은 너희들 머리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탄성력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힘 중에서 탄성력이라는 것과 탄성의 에너지 구하는 거 아까 그리고 분석하는 거 다 해봐 드렸어요. 자, 이제 마찰력 가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를 가죠.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마찰력이 뭐니? 탄성력은 제자리 돌아가려는 힘이야. 마찰력은 운동을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아,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물체가 가는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자, 빗면 있어, 아가야. 네. 이렇게 물체 있어. 자, 이 물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밑으로 내려가겠지. 네.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니? 위로 작용하겠지. 됐어. 근데 내가 실로 매달아서요. 얘 끌어올려.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겠니? 아래로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마찰력은요. 그때그때마다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맞아? 네.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해내.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재질. 뭡니까? 맞닿아 있는 면적. 서열 정신 안 차려?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세 가지. 재질이랑 면적이랑 중력 중력. 그게 재질.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중력의 크기랑 중면적이랑 그 재질. 맞죠? 자, 첫 번째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뭡니까? 거칠기죠. 재질. 물체와 바닥 사이에 거칠기야. 그래서 내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뭐해진다? 커진다. 맞아. 물체와 표면 사이의 거칠기를요. 우리는 원래 물리에서는 거칠기라고 안 하고 뮤라고 쓰고 이걸 마찰계수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1학년 때 거칠기라고 했는데 원래는 마찰계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마찰계수를 우리는 뮤라고 쓴다고요. 그러니
마찰 계수가 여러분들 0.3이나이가 마찰 계수가 0.1이네보다 훨씬 뭐하다? 거칠어. 3배 거칠어.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이 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라고 하는 거라서 거칠기에 의해서 마찰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네, 마찰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찰 계수는 여러분들 물체의 재질에 의해서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나중에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뭘 것 같아요? 접촉면이 뭐죠? 접촉면의 면적. 면적이요. 접촉면이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뉘어놨어요. 세워놨어요.